주제 스토킹 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성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은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심각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심각한 사회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스토킹 피해가 발생되면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호감 표시가 아니라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예로 들면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경우, SNS 계정을 차단해도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행위, 원치 않는 선물을 계속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물도 좋은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그 판단 기준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불안감 발생 여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 중 또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통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이후 반복될 경우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아두실 것은 이전에 특수관계나 친분 여부가 있었다고 하여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연인이었거나 친구였거나 직장 동료였다는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계속되는 접근은 스토킹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 소지나 협박이 결합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낄 때는 혼자서 문제를 감당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문자, 통화 기록, SNS, 메시지, 택배나 선물 수령 내역, CCTV 영상, 녹음 등을 확보하고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해서 사태가 커지기 전에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행동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시면 가급적 빨리 112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상황에 따라 신변보호,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위치 추적기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두거지 접근, 금지, 구금 등 긴급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갈등이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 신체, 정신적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피해자의 심신을 힘들게 하는 스토킹 범죄는 중대한 사회범죄로 간주되므로 싫다는 사람 괴롭히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성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